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오늘 비가 너무 하루 종일 내리는 것 같아요. 태풍은 무사히 잘 지나갔는데, 비가 하루 종일 내린 것 같습니다. 보도세포의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책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제 2부 할 차례인데요. 2부의 제목은, 즐겁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즐겁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다. 네. 아무리 주위에서 성공했고 내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낄지언정 그 일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한다. 앞으로의 앞으로의 자신을 위해서 현재의 자신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어, 내려놓음의 법칙이거든요. 더 좋은 걸 위하여 좋은 걸 포기하라. 네. 지금 현재의 자신을 앞으로의 자신을 위해서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각기 다르다. 그리고 운명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결정된다. 운명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놀랄만한 사실은 최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중산층을 형성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 역시 어떤 점에 대해서는 아주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큰 공동체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의 각기 사고방식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렇게 표로 나와 있거든요. 보이신가요? 그러니까 중산층 그리고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에 관해서 공통적인 사고 방식, 네,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일자리예요. 빈곤층은 일자리를 구한다. 그런데 종종 발견하지 못한다. 중산층은 일자리를 구하고 아주 좋은 일자리를 갖는다. 부유층은 일자리를 만든다. 재정적 어려움에서 빈곤층은 나는 계속 가난해 라고 말한다. 중산층은 나는 가난뱅이도 부자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 부유층은 나는 일시적으로 파산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수입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빈곤층, 돈, 국가적 지원을 위해 일한다. 중산층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일한다. 부유층은 돈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돈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빈곤층은 작은 쳇바퀴, 소비 부채가 있다. 중산층은 커다란 쳇바퀴, 높은 채무 플러스 소비 부채,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부유층은 투자, 이자를 받는다. 실망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빈곤층, 왜 나는 매일 이렇지? 하고 묻는다. 채무가 브레이크를 건다. 중산층, 체념한다.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한다. 부유층은 배우는 것에 투자한다. 위험과 투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빈곤층은 실패는 위험하다. 참고 견디려 하고 위험은 피한다. 참고 견디려 하고 위험은 피한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위험을 그리고 그냥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중산층은 우연히 승리와 실패를 결정한다. 위험이 적은 안정을 원한다. 부유층은 위험을 승리의 기회로 여긴다. 자유를 원하고 큰 위험도 감수한다. 지식을 얻는 방식이에요. 지식을 얻는 방식 여러분. 빈곤층은 TV래요. TV에서 모든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중산층은 주로 학교 우등생, 네, 낡은 규칙에 있는 학교 우등생, 그리고 부유층은 주로 사회 우등생, 이상형에게 배운다. 수입의 초점입니다. 빈곤층, 가능한 높은 시간당의 임금을 원한대요. 중산층은 높은 수입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부유층은 재산이래요. 나만의 재산, 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현금 자금 관리예요. 빈곤층은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나? 중산층은 신용카드로 얼마나 살 수 있나? 부유층은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 소비부채 전무. 네. 투자적인 면에서는 빈곤층은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을 지닌 대형 TV, 중산층은 종신보험이나 국채, 주식,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부유층은 위험의 상태에 따라 수익 추구, 그리고 연간 10에서 15% 정도는 위험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집이에요. 집에 대한 사고방식은 빈곤층은 언제라도 기꺼이 소유, 네,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시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 어떻게 내가 큰 꿈이나 목표를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가 집인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내 집. 네. 중산층은 가장 큰 투자, 집이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부유층은 채무 수입의 최대 10에서 15%를 매달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빈곤층의 투자 시스템이에요. 투자 시스템은 빈곤층은 종신보험을 체결하고 늦어도 4년 후에는 손해만 보고 손을 뗀다. 중간에 자꾸 중도해야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손해를 보고. 네. 중산층은 벌고 저축한다. 부유층은 돈을 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컨설턴트에 의해서 그 돈에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한다. 돈을 벌게 한다는 거죠. 노동 시스템입니다. 빈곤층, 그냥 시스템의 일부분이고, 중산층은 시스템이다. 그리고 부유층은 시스템을 내가 만든다. 시간과 돈의 관계예요. 시간과 돈의 관계. 빈곤층은 시간이나 돈과 관련하여 계획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중산층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한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부유층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한다. 우리 가전제품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조금 더 싸게 살려고 발품 팔아가지고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여기서 비교하고 저기서 비교해가지고 시간을 5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한 10,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싸게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노력한 결과 내가 10,000원, 5,000원을 더 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내가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10,000원보다는 어떤 일을 더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조금 많이, 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의 관계를 보도세포의
보도세포 저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빈곤층은 나는 변할 수 없어. 네, 이 책을 읽고도 빈곤층의 생각이에요. 나는 변할 수 없어. 중산층이에요. 잘 쓰기는 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고 너무 이상적일 때가 많다. 부유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너무 비관적일 때가 많아. 네. 이상형, 조언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빈곤층, 이상형. 이상형을 어디서 찾을까요? 네, 대중에서 찾아요. 대중. 그리고 조언자가 누구일까요? 빈곤층의 조언자. 가난한 친구와 가족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의 이상형은 상사 또는 존경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조언자는 거래 은행가와 보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부유층의 이상형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말한대요. 그리고 조언자 역시도 또 다른 부유층. 네. 가장 큰 재정적 목표라고 합니다. 가장 큰 재정적 목표. 빈곤층은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는 게 빈곤층의 목표라고 합니다. 중산층은 58세 일찌감치 은퇴하는 거. 그리고 부유층은 절대적인 재정적 자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자동차와 다른 사치품들을 빈곤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동차와 다른 사치품들. 멋진 자동차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은 내가 임대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멋진 것,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그 부유층은 최대 구입가는 월급의 2배라고 합니다. 최대 구입가는 월급의 2배. 재정계획이에요. 재정계획. 빈곤층은 모든 청구서를 지불한다. 중산층은 연금을 붓는다. 부유층은 정확한 재정계획, 수입, 세금, 적금 액수, 이자의 이자를 고려한다. 규칙이에요. 규칙. 빈곤층의 규칙입니다. 낡은 규칙에 따라 힘들게 일한다. 중산층은 주로 낡은 규칙에 따라 일한다. 부유층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산다. 규칙을 만든다. 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이거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디 쪽에 조금 더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표에서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을 발견했는가? 당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대부분 여기 서술된 어느 계층의 전형인가? 사고방식은 어떤 습관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습관을 만든다. 네, 그런 명언이 있어요.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중요한 마지막 초석이 하나 빠져 있다. 삶의 열정에 대한 질문이다. 짜릿하고 재미있는 상황에 종종 빠지기 위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짜릿하고 재미있는 상황, 이게 거의 플로우 상태라고 하거든요. 종종 빠지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당신에게 격렬한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항상 많은 저희 팀원들에게 항상 거의 물어보는 말들이 그거거든요. 요즘에 뭐가 행복해? 요즘에 거의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해? 라고 자주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 지금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짜릿한 기분이고. 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언제인지.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에 관해
실용적인 조언을 당신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엉뚱한 벽에 사다리를 세워놓고 아무리 빨리 기어 올라가 봤자 하나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행복이고 성취감이고 없다. 더군다나 정말 재미있고 능력에 맞는 일을 행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당신은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찾아내 보자. 그러니까 올바로 내 방향을 그러니까 사다리 위치를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다리를 올려놓고 정말 빠르게, 정말 애를 써서 거기 딱 올라갔어요. 근데 딱 도착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얼마나 재미있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행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짜릿한 재미와 재능을 느끼자. 플로우에 푹 빠지기. 네, 아까 플로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75%를 일하거나 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다. 옷 입는다든지 출근하기, 일에 대해 생각하기, 휴식, 일을 위한 에너지 충전, 이런 모든 것들. 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의 상당 부분도 우리는 일로 채운다. 청소를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종원 가꾸기, 수리, 세탁, 정리, 다림질, 사적인 문서 등. 나는 우리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에 누구나 수긍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면 그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 퇴직할 때까지 그렇게 흘려보내기엔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보다 더 높은 요구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짜릿한 재미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재능을 투입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 짜릿한 재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위해 좀 더 자주 애써야만 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 이른바 플로우를 체험해야만 한다. 정말 자신의 의미 있는 의미를 찾고 거기에 부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일하는 시간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의 삶이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이게 전부 일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일을 통해서도 또 본인이 거기서 자아를 형성을 하고 또 어떤 지적 자산을 찾아내고 채울 수가 있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직업적 성공이란? 도대체 직업적 성공이라는 게 뭘까? 성공이란 자기 자신의 설계에 따라 사는 것을 뜻한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성공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실을 느끼고 있다. 수입은 절대로 유일한 척도가 아니다. 당신의 삶이 존경스럽고 유익한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돈 이전에 성취감, 평화, 행복과 같은 감정적 성분이 필요하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보다 높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우리는 거기서 생겨난 것들에 대해 많은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당신 삶의 열정, 플로우, 생각의 의미, 열의를 가지고 이행하는 책임, 짜릿한 재미, 이 모든 게 다 같은 뜻이다. 그걸 편의상 간단히 플로우라고 부르자.
칼리를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은 사랑을 가시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사랑에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일을 그만두고 사원 입구에 앉아 기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편이 낫다.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네. 플로우가 필요한 7가지 근거라고 해요. 네, 왜 플로우가 필요한지. 플로우를 체험하면서 유익한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당신에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동기. 어떤 난간에 부딪힐 때에는 꼭 용기를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문제를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신뢰와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 할수록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가 좀 더 강하게 생겨난다. 둘째, 생에 대한 근본, 물음에 답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산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의 목표, 소망, 감정, 그리고 재능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체험과 조화시킬 때 우리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계를 건널 때 우리는 보다 심오한 의식, 보다 깊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 의미를 지킬 권리가 있다. 셋째는 재미있고 능력에 맞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많이 발달한다. 한 분야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루해지거나 좌절하기 쉽다. 진화의 중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당신 이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목표를 점점 더 상승시키려는 선천적인 욕구가 있다. 그건 결코 그릇된 탐욕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천성일 따름이다. 넷째, 자신의 일에서 플로우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TV에서 그걸 찾는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일을 태만히 하게 된다. 우리가 일에서 요구받는 것이 없다면 그 일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엔드로피, 즉 사고의 무질서가 등장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오래 참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린다. 예를 들면 TV에 나오는 속된 오락거리를 통해서 말이다. 또는 터무니없는 활동이나 마약을 통하기도 한다. TV는 현실을 모방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보여주는 배우들을 지켜본다. 물론 이런 식으로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은 일시적이다. 결국 TV는 접속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는 현실로부터의 차단수단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생이 흘러간다. TV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남보다 적게 사는 사람이다. TV나 다른 다른 대체물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에너지를 훔쳐가는 것이다. 다섯째, 크게 볼 필요가 있다. TV 화면에 위에 올라앉은 파리는 뭘 볼까? 무수한 검은색 점이다. 구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게 느낀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그 어떤 연결성이 없이 무수한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커다란 목표는 삶의 모든 부분을 조립해준다. 모든 활동이 돌연 의미를 띠고 나타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인생의 전체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TV 화면에 딱 달라붙어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파리는 뭐만 보일까요? 점만 보이겠죠, 점.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도 눈 가까이 대면은 동전밖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멀리 좀 떨어져서 보이면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크게 인생 전체를 보라고 합니다. 여섯째, 사엘은 우리의 삶에 충만감을 가져다 준다. 사엘은 라이브, 러브, 런, 그리고 라이프 워크, 삶과 사랑과 학습, 그리고 필생의 과업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큰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 내지는 열정이 있다면 작은 일은 누구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앞에 세 가지는 즐겁게 할 수 있다. 제대로 살고 깊이 사랑하고 신나게 배우는 것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네 번째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필생의 과업, 전설을 남기고 싶다는 욕구이다. 나는 이제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치고 그의 이름을 지속시켜줄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어떤 재단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기업, 자녀, 정원, 예술 작품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많은 사람들은 보다 깊은 의미를 추구한다.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보다 큰 의미를 찾아낸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플로우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는 플로우 상태다.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가장 충만하고 그리고 가장 만족한 상태. 네. 저는 진짜 플로우 상태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현재도 그러고요. 플로우의 전제 조건입니다. 플로우의 전제 조건. 물론 플로우가 아무데나 느껴지지는 않는다. 몇 가지 요소가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라고 합니다. 어떠한 방향, 그리고 이정표, 근거, 내지는 동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네, 이러한 꿈이 있어야지만 어떤 그런 동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제. 내면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느끼면서 자신이 뭔가 아름다운 일을 성취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나의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그 강한 끌어오르는 그런 열정, 에너지를 느끼면서 뭔가 자신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해냈을 때, 성취했을 때, 네. 특정한 능력의 투입이래요. 능력이 그 요구에 맞아야 한다.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점에 도달한다. 당신의 능력을 많이 개발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은 플로우를 체험할 수 있다. 총체적 집중. 모든 걱정과 문제에서 벗어난다. 자기 자신의 에고에 대한 걱정까지도 사라진다.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까지도 현재를 산다. 한계의 극복이에요. 어떤 커다란 것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체험한다. 등 방가는 바위의 일부분이 되고 외과 의사는 어떤 유기체의 일부분이 된다. 이런 측면을 통해서 일은 거의 신비하고도 영적인 행위가 된다. 피드백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느낄 수 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향을 찾아 제대로 장소를 찾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시간 감각의 변화라고 합니다. 1분이 늘어난다. 여러 시간이 몇 분으로 수축한다. 우리는 휘트니 휴스턴은 그녀의 노래 One Moment
in time에서 말하는 것을 체험한다. 시간이 변화되거나 용해된다. 아, 네. 아우토텔러스 목적 자체 체험이라고 하는데, 아우토는 셀프라는 뜻이다. 텔러스는 목표라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그 일 자체를 위해서 행한다. 이에 반해 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그로부터 어떤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현재를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네. 어찌 보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내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거 말고 그냥 돈 이면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죠. 플로우는 플로우를 생산하기 때문에 플로우를 한번 체험해보면 앞으로도 자꾸만 체험해보고 싶어 한다. 특히 자신의 삶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이행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을 모두 합쳐 하나의 플로우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그럴 땐 삶의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모든 활동이 똑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여러분, 세상에 돈과 시간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면 가장 원하는 게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네, 근데 시간과 돈이 정말 나한테 많이 주어져 있어요. 전부 가지고 있대요, 이 세상에 돈과 시간을.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신의 꿈이고 목표인데, 내가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뭘 하고 싶을까? 네. 세상에 돈과 시간을 전부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돈과 시간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디팍 초프라는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당신만은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 그걸 찾아서 가꾸어라.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한다면 결코 직업적 난파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노인이 청년을 만나다. 25년 뒤 당신의 모습을 오늘 만나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 노인과 의견을 일치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까? 25년은 긴 시간이다. 그가 자신의 기회를 이용했을까? 충만하다는 인상을 줄까? 그가 존경스럽고 의미 깊은 삶을 살고 있을까? 현재에서 보면 25년은 긴 시간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25년 더 늙은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가 당신에게 뭐라고 조언할까? 그가 당신에게 몰두하라고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25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당신이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당신은 아마 벌써 추측해냈을 것이다. 그 25년 뒤에 내가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그 노인은 내내 우리 안에 있다. 그는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는 우리에게 일상의 문제 이상의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의미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싶어 한다. 죽음은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다. 가능하면 조용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야만 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노인이 되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가족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게 더 좋다. 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말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음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의미에 대해서 보다 많이 정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25년 뒤에 나의 25년 뒤 나의 25년 뒤에 나를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현재 내 모습,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현재 위치 모습에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좀 의미심장합니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 오늘은 기회다. 단 한 번 주어진 선물. 해가 비치든 비가 오든 모든 날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적이 담겨져 있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이렇게 물어보자. 뭔가 가치 있고 존경스러운 일을 하고 플로우 체험을 즐기면서 당신의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자. 매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기회가 있는가? 신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단 한 번 주어진 선물이고 기회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뭔가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플로우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기회가 있는지. S라면 직장에 출근하는 날 가운데 당신의 가장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나 되는가? 자신의 장점에 걸맞지 않는 업무를 늘 너무 많이 해야 한다면 당신은 하루를 바람직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들 하나하나가 충분한 장점을 지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장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넛인가 씨앗인가?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도넛을 생각해보자. 도넛의 가운데에는 공기만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넛 원칙을 따른다. 그들은 씨앗 없이 그 어떤 의미에서도 허공에다 경력을 쌓는다. 그것은 발판 없는 의미 없는 경력이다. 첫 발을 내딛지 않는 채 두 번째 발을 내디딜 수는 없는 법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라. 해답을 찾아라. 당신의 씨앗을 탐구하라. 당신의 경력을 이 씨앗을 중심으로 쌓아나가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라.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그러니까 그냥 생명 없는, 의미 없는 그런 도넛인가, 여러분들이 잘 가꿀 수 있는 언젠가 잘 가꾸고 사랑으로 듬뿍 주면 내 꿈이 언젠가는 그 잘 피어날 수 있는 그 씨앗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넛인가 씨앗인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 2부까지 했거든요. 내일은 드디어 이제 돈 좀 벌어봅시다
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조금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네,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빈곤층에 속하는지 중산층에 속하는지 아니면 부유한 층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런 사고 방식들 똑같대요. 네, 그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사고 방식,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행동, 그리고 같은 습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습관들,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돈 좀 벌어 봅시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보는지. 네,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